일단 이번 부동산 거래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19일에 일단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했고요. 처음 저희가 이제 매수했던 분당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2년 후에 지금 들어갈 생각으로 사놨던 아파트지. 그지요? 이게 이 한 개만 제 명의고, 이게 작년 매수한 아파트하고 이번에 한 게 와이프 명의인 거예요.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 내용을 정리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녹화할 내용을 다 썼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내용이 겁나 지겹다 해가지고 새로 다시 쓰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쓰는 게. 작가님. 일단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할 내용을 다시 크게 두 개로 이제 맥락을 좀 정해서 내가 정리를 했거든. 첫 번째는 지난 영상 댓글을 좀 기반으로 해갖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댓글을 여태까지 중에 제일 많이 달아줘. 조금,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왔더라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1년에 이제 한 채씩 부동산을 살 수 있었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걸 먼저 내가 써놨었거든. 근데 내용이 너무 한 군데에 머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없었나 봐요, 와이프가. 조금 재미있게 이제 옛날 이야기 하듯이 조금 써봤어요. 지난 영상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 궁금해한 거지. 궁금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이더라고.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세금 얘기를 하려면 저희 부부 명의로 현재 세 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두 번째 샀던 아파트가 부산에 있는 거지. 공시가가 1억 이하야. 그지? 두 번째 집이 공시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집의 취득세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댓글 중에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그 부분은 내가 그분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알겠어. 왜냐면 그 의견이 이 범위는 그냥 내가 살 집을 산다기보다는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고, 투자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전국에 있는 1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 분명히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혹시 처음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돈이잖아.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돈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접근을 먼저 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어느 정도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투자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는 수준은 돼야 하는 투자처야. 그래서 성공을 하기가 그냥 일반적인 내가 살 집을 괜찮은 자리에 있는 내가 살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동산보다는 조금 레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수준인 거야.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내가 처음 이 자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이제 취등록세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매년 내는 재산세, 보유세가 있고, 그리고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됐을 때 내는 종부세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어. 요거의 차이 중에 하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의 집을 사게 되잖아. 그 부분은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 한데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지. 재산세와 종부세와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의 물건이라도 그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세팅을 잘못했을 시 살 때는 안 냈는데
가지고 있거나 팔 때 주택에 포함돼서 중과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일단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산을 갖는데 내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단지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과세라는 부분을 좀 많이 피하려고 해. 중과세라는 게 이제 집을 여러 채를 갖는 거잖아. 근데 1억 이하의 주택은 아까 얘기했잖아.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등록세에 포함되지 않아. 그럼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집을 세팅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일단 보유세야. 음. 보유세는 이게 나는 이게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이잖아.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딱 맞고 내 돈 주고 샀단 말이야. 내 거야. 내가 내 거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 나는 이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 내 돈 주고 샀는데 이미 샀잖아. 이미 서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세금을 내라니까 조금 마음이 좋진 않아. 하지만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보유세 같은 경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금액 대비해서 잘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자산을 어쨌든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기분 좋게 내자. 저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 내 자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내면 내가 내 자산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이제 해피 회로를 돌리는 거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야. 얼마 전에 고지서 날라왔는데 웃으면서 내지 않던데? 아니야, 속으로는 웃었어. 얼굴은 웃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 종부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이게 종부세는 또 조금 다른 게 인별과세라고 하거든. 사람으로 따져. 가구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부자야.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이게. 종부세를 낸다는 거는. 그러면은 박수 쳐드려. 종부세 내시는 분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 큰 금액이긴 한데 생각보다 금액이 세거든 이게. 근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이야. 그리고 우리의 경우를 얘기를 다 들으면 우리 첫 번째 집이 분당이잖아. 인별과세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내 단독 명의로. 그럼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12억까지는 공제가 돼. 그래서 우리도 공제지. 내고 싶다 종부세.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2주택일 경우는 12억 공제에서 9억 공제로 바뀌어. 그럼 3억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두 채를 합쳐도 9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샀는데 2주택이 됐는데 9억이 넘어가는 순간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지. 작은 거를 두 개를 사서 종부세를 9억을 넘기느니 정말 좋은 아파트 하나를 사서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 조건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여기서 들어가. 마지막은 양도세야. 자, 내 자산이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팔겠지. 그지? 어쩌다 보면 이제 좀 안 올라갔을 때 파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고 어느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 자산을 샀으니까 내 자산이 올라간 다음에 파는 거예요. 내 자산이 올라간 다음에 팔 때 거기에 이득을 봤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 하는 게 양도세야. 이건 제 기준, 저희 부부의 기준이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건 그때 생각하자. 얼마가 올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얼마를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이 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양도세를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 쳐? 그러면은 1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일이 없잖아. 없지. 왜냐면 올라야 돼. 오른 금액에 따른 퍼센테이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내가 버는 금액은 어쨌든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 아무리 적어도. 근데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마다의 심정이지만 내가 초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큰 돈을 벌기는 쉽진 않아. 그치. 혹시 큰 돈을 벌었다면 이게 정말 내 실력인지 운이 좋았는지를 정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운이라면 다음번에 똑같은 운이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거든. 작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왜 이렇게 내가 큰 돈 벌 수 있었을지를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앞으로 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양도세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가능한 세금이야 이거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팔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잖아. 그치.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된다. 대신 내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에 좀 포커싱을 하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내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분명히 건물의 가치는 오래되면 노후가 되니까 최대한 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땅의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물건을 고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치.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전 영상 중에 한번 얘기한 거지만 땅의 가치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그 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업이 진행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값어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바꿔줄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시행사 시공사들의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도 세금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세팅하고 계획해 왔고 매년 집을 매수했는지 요 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 채를 더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또 금액 세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거기에 알맞는 시기가 왔고 그 금액이 맞아 떨어질 때 사겠다는 얘기지 무작정 내가 살 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저희가 주식 투자가 메인인데 어떻게 매년 집을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매수 비용이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거잖아.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살면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 일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집을 산다는 거는. 근데 돈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적은 돈을 탁탁탁 쓰다 보면 생각보다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 근데 무슨 물건을 살 때 큰 거를 먼저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고 보게 되면 일단 제일 큰 걸 하나 산 다음에 그 밑에 걸 사기에는 수월하지. 수월하잖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해본 것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일단 우선 부동산을 먼저 베이스를 잡아 놓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먼저 하게 된 거고, 그렇다고 주식 자산을 안 모으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먼저 차곡차곡 매수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잘했어. 그게 저희한테 잘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저희 방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좀 알고 있으면 나쁘지는 않게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썼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서진 씨가 이렇게 자기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 중에 하나야. 돈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혼났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한 게, 공중전화에 100원짜리를 넣고 통화를 한 통화 했대. 어렸을 때 옛날에 공중전화를 썼잖아, 우리 때도. 그리고 50원인가 뭐 얼마 1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끊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혼을 냈다는 거지.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이고, 세금의 중과를 내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운 부분이라 좀 이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 이걸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내 자산의 100원의 50%나 40%를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습관을 좀 갖게 되면 적은 돈이 왜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큰 돈을 투자를 했더라도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고, 이거의 가치를 좀 따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처음에 하잖아. 잘 모르니까 투자에 대해서. 그럼 그 1년에 받는 이자잖아.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낼 때 퍼센테이지가 상당한 부분을 내가 내는 거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더라고.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걸 공부하면서 느낀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여자분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 오히려 남자들은 액수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모든 수익이나 모든 뭐 금액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 투자원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 퍼센트로 따지잖아. 그래요. 이 정도면 세금 이야기는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궁금한 게 더 있다면 댓글로 한번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험한 부분 내에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아서 이렇게 밖에 야외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인끼리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편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마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부부가 1년에 어떻게 한 채씩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산책 다녀요.